로켓이 떠오르는 장면도 되게 멋있지만 그걸 지켜보는 엔지니어들의 반응도 되게 멋있어요. 근데 그게 비단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패를 해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고 해도 사실 무방해요. 그래서 사실 스페이스X가 설립된 지가 2002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을 산 게 2004년인데 2002년부터 계속해서 실패에 거듭해 오다가 아까 말씀해 주신 2008년에 크게 한번 실패를 했고 엄청난 위기가 닥쳤었는데 그때 이제 도움의 손을 내민 게 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주 민간 산업이 스페이스X가 지금 엄청나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단에는 엄청나게 많은 실패와 그리고 정부 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엄청나게 많이 발현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유평엑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화성 탐사선을 개발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5번째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우주 산업에 또 다른 이정표를 추가했습니다. 70m가 넘는 1단 로켓이 다시 발사대로 귀환하는 마술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화면을 어제 3번 넘게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상 발사대에 다시 돌아오는 거, 육상에 돌아오는 거 다 봤는데 이번이 가장 신기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저 라이브로 보다가 그렇죠. 진짜 와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예. 만약에 이거 못 보신 시청자분 계시면 보셔야 꼭 한번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보시길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게 재사용 로켓을 다시 사용한다는 거, 이게 꿈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5번째 만에 시험 비행에 이게 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스타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스타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그러니까 달에도 갈 수 있을 정도, 달과 그 너머 화성까지 가기 위한 그 일론 머스크의 꿈이 담긴 로켓이 스타쉽인데 그렇죠. 아직까지 스타쉽이 상용화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험 발사 단계에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쉽이 5차 발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차부터 5차까지 5번의 지금까지 시험 발사가 있었고 각각의 발사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1차 발사에서는 이제 단순히 발사를 하는 데 의의를 뒀던 거고 2차 발사에서는 뭐 스테이징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4차 발사에서는 이제 이 로켓이 분리가 된 상태로 이제 수중에 그냥 수직 착수하는 정도까지만 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5차 발사가 되면서 혹시 여기 사진 자료 좀 띄워드릴 수 있나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스타쉽이거든요. 예. 이게 높이가 120m예요. 120m. 예. 저 발사체가 빼고 이제 그 본체는 70m잖아요. 맞습니다. 71m. 예, 여기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네. 1단 로켓만 70m고 그렇죠. 위에 있는 스타쉽이 50m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고도가 거의 올라가다가 요게 두 개가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빈 연료통이 다 쓰고 나서부터는 이게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제 버려야죠, 떨어뜨린 겁니다. 이제. 근데 과거에는 버렸었는데 네. 이거를 다시 이게 떨어지는 와중에 다시 여기까지 착지를 시킨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발사대가 사실 메카질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메카질라에 완전히 이렇게 딱 하는 거고 예. 착륙 성공 장면이 바로 여기 지금 현재 좌측 하단에 보시는 사진입니다. 이게 시속 4,400km로 떨어지다가 그러니까요. 고도 100km에서 4,400km 떨어지다가 이제 거의 상대 속도, 그러니까 속도가 0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이게 딱 완전 젓가락이라고 표현해 주셨죠. 이 로봇 팔로 탁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비유적으로 드리면 롯데타워 있잖아요. 예. 거기에 떡볶이를 롯데타워 끝까지 올린 다음에 네. 다시 젓가락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 셈이죠. 예. 그거를 그렇게 한 기술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자료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인류 우주 기술의 정점을 보여줬다. 그렇게 표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주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제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어떤 아주 많은 기술을 동원해서 이거를 시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정도로 대단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느 정도 기술이 동원됐는지 진짜 그건 좀 궁금합니다. 우선 뭐 되게 기술력만 따지자라고 하면 그 기존의 스페이스X가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하면 좀 작은 자동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펠컨 그렇죠. 9이라고 하는 스타쉽과 비교했을 때 조금 작은 맞아요. 펠컨 9도 있었거든요. 예, 예. 펠컨 9도 재사용이 지금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펠컨 9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발사하기도 해요. 뭐 최근에는 좀 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펠컨 9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이 완전히 되는 상태이고요. 1단 로켓이. 근데 다만 펠컨 9은 1단 로켓만 지금 재사용이 되는데 이번에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1, 2단을 다 재사용을 가능하게끔 하고 있고요. 2단까지. 네, 2단까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펠컨 9은 메카질라처럼 이렇게 로봇팔로 잡질 않아요. 그냥 땅에 착륙하거나. 그냥 땅에 착륙할 때 다리를 이렇게 펴서 그렇죠. 착륙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 그 다리를 펴는 것도 일회용 다리 펴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다시 다시 다음 발사할 발사 때 때는 다시 다리를 다시 달아야 되는. 달아줘야 되고 아, 그런 거네요. 이 메카질라의 아까 온 경우를 보면 발사대에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사대에 그대로 오니까 그 위에 이제 스타쉽 얹어서 연료를 충전하고 다시 발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얘기하는 거. 네, 그 다음 발사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되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저게 펠컨. 맞습니다. 9. 이게 펠컨 9인데 지금 다리가 이렇게 펴져 있는 모습이 밑에 보이시죠? 아, 저건 재사용이 안 되는군요. 그 다리는 안 보이고 저 위에 몸통만 이제 재사용을 하는 거고 네. 저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다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물론 네. 그 들 수 있는 무게에서도 스타쉽은 펠컨 9의 6배, 7배를 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들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펠컨 9하고 지금 이번 거하고는 슈퍼 헤비 로켓은 완전히 무게나 규모 면에서 사이즈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엄청 차이 나죠. 그러니까 펠컨 9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역추진 방식으로 해서 해상 무유선 위에 이렇게 착륙시키고 그건 됐는데 이렇게 큰 게 사실 커야지 이주를 하건 뭐건 짐을 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작은 거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무게가 그 정도로 이 굉장히 기술력을 요하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사실 이게 좀 어폐가 좀 있는데 네네. 스타쉽이 펠컨 9보다 월등히 제가 6, 7배 더 많이 든다 했잖아요. 네. 근데 펠컨 9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아. 로켓입니다, 사실은.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잖아요. 예, 예. 누리호가 이제 탑재할 수 있는 탑 페이로드가 한 1.5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펠컨 9이 22톤 정도 됩니다. 적재량. 적재량. 자체가. 예. 아, 그거 누리호의 20배나 되네요, 거의. 예. 근데 스페이스X 스타쉽은 네. 150톤입니다. 그건 또 그쵸. 차원이 다르네요. 예, 차원이 다르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스타쉽이 이제 우수한 기술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게 스타쉽이 만약에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 예. 이게 전 세계 우주 산업이 또 한번 크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스페이스X도 정말 말이 5번째 그냥 순탄하게 온 것 같은데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보면. 맞습니다. 2008년 8월에 펠컨 1호가 이제 발사되면서 세 번째 발사가 실패했어요. 그때. 실패하는데 2008년이 무슨 해입니까? 금융위기가 닥쳤어요. 맞습니다. 자본 조달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래서 지지부지하고 이제 이걸 하니 많이 뭐 논란도 많다가 이제 이 오늘날까지 오기까지 드라마 써도 될 정도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실 스페이스X의 성공해서 비단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패를 해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고 해도 사실 무방해요. 그래서 사실 스페이스X가 설립된 지가 2002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을 산 게 2004년인데 그거보다 2년 먼저 꿈을 이제 이루려고 했던 게 테슬라보다 스페이스X를 먼저 런칭을 했군요. 맞습니다. 페이팔을 지분을 매각하고 맨 처음 한 게 스페이스X를 설립한 거였어요. 2002년부터 계속해서 실패에 거듭해 오다가 아까 말씀해주신 2008년에 크게 한번 실패를 했고 네. 엄청난 위기가 닥쳤었는데 그때 이제 도움의 손을 내민 게 나사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주 민간 산업이 스페이스X가 지금 엄청나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단에는 엄청나게 많은 실패와 그리고 정부 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스페이스X 민간 기업을 이제 좀 되살리기 위해서 어떤 수주라든지 아니면 기술과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이제 많이 주면서 그때 그 위기들을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일론 머스크의 막대한 투자도 좀 전제가 되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역사가 이제 겹치고 겹치면서 지금의 스페이스X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엄청나게 많이 발현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스페이스 민간 자본으로만 했는 줄 알았더니 나사의 지원, 국가적인 지원이 밑에는 깔려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이건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진짜 저는 농담으로 들었는데 테슬라가 이 스페이스X 화성 탐사 이주를 목적으로 한 거기에 필요한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테슬라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원래 목적은 일론 머스크의 목적은 화성 이주에 화성의 테라포밍을 하는 날까지 스페이스를 통해서 밀려붙이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본이나 이런 거는 다른 걸로 돈을 벌어서 여기다 때려박겠다 한마디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이제 하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결국은 인류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이제 스타쉽이라고 하는 이 목표로 스타쉽이 목표라는 이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고 달과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다. 근데 이제 화성으로 이주하는 게 이제 최종 목적으로 분명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밝히기도 했는데 스페이스 X의 앞으로의 청사진 이게 좀 밝혀진 것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창립한 거는 이제 창사한 거는 화성에 가기 위해서죠. 인류가 화성에 가서 이주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인류가 화성에 가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말로 어떻게 지금 다 표현을 못 하겠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단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내가 화성에 가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플랜들을 다 수립했다라고 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일단 화성에 가기 위해서는 화성에 가기 위한 대형 로켓이 필요한 거고 네. 이 스타쉽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페이팔 지분을 매각한 매각한 자금을 통해서는 사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고안을 했어요. 예. 첫 번째는 투자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외부인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금을 바탕으로 이제 로켓을 개발하는 단계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새로운 자기네들만의 스페이스X만의 기술로 수익원을 창출하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스타링크라고 하는 스타링크. 저기도 위성통신 사업. 위성통신을 망으로 연결해서 전체적인 세틀라이트 테라포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위성을 깔아가지고 통신망을 이제 새로운 통신망을 지구를 둘러싸는 거 아니에요, 위성으로? 맞습니다. 거의. 구축. 근데 지구를 둘러싸기 위해서 많은 위성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위성들을 어떻게 쏠까요? 자기네들이 만든 로켓으로 쏘요. 아하, 발사체를 공급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제 통신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그 비중을 높인 다음에 거기를 바탕으로 이제 확보한 자금으로 다시 로켓 개발을 하고 그 로켓 개발이 이제 완료됐을 쯤에는 이제는 달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로켓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화성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2002년부터 꾸준히 이제 정립되고 시행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걸 거쳐서 지금의 스페이스X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화성이나 달까지 가기 위한 이제 운반체였다면 가서 화성에 정착하기 위한 그 다음 산업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죠? 화성에 가서 우리가 SF의 공상 영화에 보듯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 집을 짓고 기지를 짓고 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도움형의 어떤 그걸 이제 통틀어서 이제 엄청난 포밍, 이게 테라포밍이라고 제가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그거잖아요. 그거 하면 다시 이제 우주 건설업이라든가 우주공학적인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산업들이 또 뜰 것 같은데 이 테슬라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사업도 계획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아직은 상상의 영역이니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 화성 이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저는 자신 있게 네. 그건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힘들 것이다라고 말한 전문가들의 예측을 다 깨부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물론 화성 이주가 힘들 거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깨부수다 가는이라는 이 퀘스천 마크가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을 계속해서 이건 화성 이주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논리를 나열해 봤는데 예. 어쨌든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해낸 우주 산업에서 해낸 것들이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라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예. 그 불가능하고 여겨졌던 것 중 하나가 메카질라로 이 슈퍼 헤비를 딱 잡은 것도 네. 사실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화성 이주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함부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제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할 수 있고 사실 이 기술의 진보나 적용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점점 단축되잖아요. 네. 지금 20년 걸렸어요, 20년. 근데 회사 설립부터 지금까지 20년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정말 상상 불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자기 트위터에 그런 말을 쓰는데 예. 그냥 지켜봐라. 아,
자꾸 자신감 넘치는군요. 네, 그냥 지켜봐라. 저도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스페이스X는 IPO 아직 안 했어요, 사실. 네. 미국에 상장이 되지 않은 주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기업 가치로 좀 더 변했을 것 같은데 기존에 한 2천억 달러 정도? 뭐 맞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2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죠. 지금. 거의 한 300조 되는 규모인데 어마어마한 규모죠. 지금 계산을 해봐도 지금 미국 상위 엔비디아만 해도 지금 3조 달러고 이게 그렇게 되면 계산이 안 되네요, 진짜. 그러니까 거의 이게- 맞먹는 수준 아닙니까, 그럼? 그 비상장 기업 중에는 아마 전 세계 안에 손에 꼽을 정도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장이 된 기업은 사실 IPO 되면서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상장 기업이고 아까 2천억 달러를 말씀해 주신 것도 300조 원 되는 이제 규모도 사실은 주식 내부 거래에서 나온 그 이제 추정된 게 언론 보도가 되면서 300조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IPO하면 또 얘기 달라질 거예요. 맞습니다. 그 스페이스X가 한 번씩 이 프리 IPO에서 계속 투자금을 한 번씩 받긴 해요. 네. 그때마다 우선 없어서 못 살 지경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어허. 할 때마다 계속해서 투자금이 이제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2천억 달러 같은 경우에도 네. 올해 5월쯤에 나온 그 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스타쉽의 이 5차 발사 성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기업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수준이고 만약에 IPO 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이거를 아득히 뛰어넘는 기업 가치를 평가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혹시 IPO 플랜은 아직 안 나왔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당장 IPO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IPO를 하게 되면 기업의 목적은 주주들의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창립한 이유는 화성에 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X를 당장 IPO하게 되면 화성에 가는데 사실 좀 지장이 시장을 생길 수밖에 받죠. 없어요. 돈은 생기지만. 네. 다만 일론 머스크가 IPO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뭐냐면 스타링크를 IPO할 생각은 있다. 스타링크를.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X 안에서의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부문, 이 스타링크 사업 부문을 IPO할 생각은 있다. 그러면 IPO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영어 원문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reasonable하게 이익이 프로핏이 생기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타링크가 이제 많이 위성들이 충분히 배치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를 충분히 받아서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수익이 꾸준히 발생되는 시점에서 이제 IPO를 고려해 보겠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아마 좀 빠르면 뭐 스타링크 IPO를 좀 적지 않은 시일 내에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기다 돈을 태우기 위해서. 그죠? 그렇죠. 이 목적이에요. 네. 화성이죠. 네. 여기에 이제 온갖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대단한데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청을 개청을 하고 올해 개청을 했죠. 그때 이제 정연구님 모시고 얘기를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과연 그럼 어디까지 가고 있을까? 우리나라 민간 기업은 뭐 일단 민간과 국가적인 우주 산업을 통틀어 봤을 때 어느 정도 기술력으로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미국을 바라보면 너무 멀어요? 달리기로 비유하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주변국들이 뭐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국들이 다 너무 앞서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뒤처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뒤를 돌아보면 뒤에 있는 국가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누리호가 발사했는데 그게 세계에서 7번째, 8번째로 이제 그렇죠. 그 실용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100개가 넘는 국가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한 수준인데 그렇죠. 이게 앞서 있는 나라들과의 격차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발전 속도를 늦출 게 아니라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아니면 그 뒤에 있는 국가들에게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고 나서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과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저는 좀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아직까지는 좀 인력 보충의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이공계 인재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R&D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편성을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부양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 자체도 사실은 1위가 승자 독식의 저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국 스페이스X하고 미국은 나사는 저 위에 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다음에 2, 3등이 아니고 1위와 그 나머지 그룹들 이렇게 나누는 시장이 될 거고 만약에 스타링크가 되면요. 지금 세계 많은 기업들이 위성을 서로 쏘아 올려가지고 지금 통신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스타링크 하나로 구글이 제패하듯 애플이 제패하듯 이런 식으로 시장 독점 과점 차지가 형성이 되는 게 시간 문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미 그 과점 체제를 깨기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 거가 뻔합니다. 그죠? 근데 이건 최소한의 초격차를 줄여서 격차 정도로 줄여놔야 우리가 다음 그 세컨더리 그룹에라도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 거기에서 지금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눈에 띄게 쫓아가려고 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우주산업하면 미국과 소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라고 이제 지금은 러시아죠. 소련 당시에 제일 활발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앞서나고 나서 사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뒤쳐졌어요. 기술 개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미국의 정말 강력한 독주 체제구나 했는데 2014년부터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때려붓기 시작을 해서 중국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지금은 사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러시아보다 중국 기술력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국이 말씀해 주신 대로 독주 체제인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쫓아가는 것처럼 다른 나라 국가들도 거기에서 초격차가 아니라 격차까지만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또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칭찬받고 있는 거는 투자한 자금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가 좀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지죠. 더 좋아질 텐데라는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그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는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절실한 문제예요. 맞습니다.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인식을 하는 분들이 좀 정책 입안자부터 시작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국민적인 관심도도 올라갔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관심도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을 100년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단기간의 성과를 물론 낼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닦아 놓으면 후대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고 자꾸 느껴지게 돼요. 이제.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뭐 30년, 50년, 100년 후의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한 10년 후의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좀 들어요. 주식 시장으로 돌아오면 스페이스X 소식에 이제 우주 항공 산업 섹터가 이제 주가가 강세를 기록했는데 지금 올해 우주 항공 산업 주가군의 그 주가 흐름과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의 예상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연초 이후에는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주가들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가장 큰 이유를 꼽자라고 하면 올해 5월에 있었던 중순에 있었던 우주항공청 설립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주항공청 설립 이후에는 좀 모멘텀이 소멸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국내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년 예산이 편성이 늘어나고 관련 기업들의 수주나 매출의 좀 실적 부분에서 좀 개선되는 흐름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주가 조정을 받은 하반기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의 새로운 실적 모멘텀이나 수주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이나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주 산업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원님께서 더 좀 지금도 많이 하시지만 더 열심히 리포트 써주시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민간 사업자들을 위한 어드바이스도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렇게 좀 감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인 연구원과 함께 스페이스X로 본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